자, 주간목에서 시즌2 7회 해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펴시고 14번 펴시고 문항 분석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주간 모의고사 7회까지 오늘 해설 강의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이제 내신 기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8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방식은 똑같아. 우리 했던 방식 똑같아. 모의고사 대신에 오늘 쌤이 나눠준 프린트. 근데 오늘 쌤이 나눠준 프린트 보면은 앞쪽에는 기본 문제, 그리고 가운데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 정리한 거고,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오늘 채점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다음 주에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모의고사 할 때랑 똑같이. 그럼 그거 해설 강의 같이 또 하고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자, 보죠. 14번 문제. 14번 문제.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14번. 준킬러로 갈게요. 준킬러. 괜찮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보고 이게 지금 한 쌍씩 이렇게 묶여서 연산이 된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눈치 챘겠지. 왜냐면 그 눈치가 아니면 풀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그렇죠? 처음에는 좀 막혔을 수 있지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이 문제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똑같은 대칭형의 모습이 앞뒤로 이렇게 3은 어차피 다 묶여 있는 거니까 밖으로 빼버리고 나면 대칭 구조로 묶여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B킬러로 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0부터 파이까지랑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B킬러 문제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문제 도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약간 센스에 관련된 건데 언급은 하고 갈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언급은 하고 갈게요. 중요 표시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18번 문제. 18번 문제 도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언급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17번이나 18번 같은 경우는 안 풀어도 되거든? 안 풀어도 되는데 27번, 18번 문제가 다 내신 범위야 지금. 그죠? 그래서 내신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언급만 하고 가겠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19번 문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퀄 0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줬다는 건 탄젠트를 줬다는 얘기지. 직선의 방정식 정리하고 나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를 준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줬으면 코사인과 사인을 구해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 그죠?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B킬러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 가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ax제곱, 밑에 있는 로그 ax제곱 둘 다 역함수인 거 봤나요? 역함수인 거 봤으면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풀면 허무하겠지만. 21번 좋은 문제입니다. 21번 좋은 문제입니다. 진정한 준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26번. 이건 지난주에서 있었던 형태의 문제, 그죠? 거듭제곱근 분수지수, 유리수 지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자연수 되기 위해서 정수조건 끼워 맞추게 하는 거. 괜찮았지? 최소공배수 곱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26번도 그냥 계산 문제였습니다. 쌤이 여기서 계산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데 내가 틀렸잖아? 만약에 틀렸으면 답지 받아가서 답지 읽을 생각하지 말고 질문하고 남아서 공부하고 가세요. 알겠어? 괜히 문제 버리지 말고 답지 보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자, 그 다음 27번. 세타와 2세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해 X축에 대해 대칭이면 뭐야? 세타랑 2세타 더하면 한 바퀴 된다. 이거 만드는 거지? 기본 유형이야, 유형.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 자, 그 다음에요. 28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언급은 하고 갈게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 중요한 문제라서 언급만 합니다. 그 다음 29번 준킬러. 우리 상용로그 문제는 늘 준킬러에 넣어줘도 되죠. 뭐. 그지? 그 다음 30번 문제 노가다 문제였지만 뭐 이렇게 넣어줘. 오늘도 킬러 문제는 없습니다. 킬러다운 킬러는 사실 없고 좀 귀찮은 문제 30번 정도가 조금 귀찮은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그래프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준킬러 14번부터 30번까지 8문제 쭉 풀어보는데 좀 쉬운 문제는 그냥 언급만 하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해설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부터 갑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자,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y는 루트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6 이렇게 있다. 요거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동시에 접하는 직선 우리 두 개의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공통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공통접선. 자, 이라고 부르고 우리 공통접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요 두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요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문제 보고 그래프 저렇게 생긴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야.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그래프 보면 y는 루트 1-x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우리 아직 우리 2학년 학생들은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 들어오는 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대로는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변형하는데 양쪽을 제곱합니다. 양쪽 제곱하면 여기 y 제곱되고 이쪽에 1-x 제곱되고 넘겨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퀄 1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하얀색으로 내려온 거 말 그대로 뭘 한 거라고?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변형을 한 거라고. 변형을 했다는 건 동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아니야. 그냥 이 식을 내가 보기 좋게 변형한 식인 거지. 다른 식인 거야, 다른 식. 뭐가 다르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다, 범위가.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은 근호 안이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여야 된다. 그러면 일단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녀석의 루트를 씌웠다는 건 이 루트 값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양수에다 루트를 씌워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y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단서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단서 안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자, 요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원래.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범위가 보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이 그래프가 다 들어오는 게 맞고 근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범위는 요만큼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원의 그래프인 거지. 반원의 그래프. 유명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반원의 그래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있고 플러스 묶어줄까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x 들어올 거고 반의 제곱이니까 25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5 나갈 테니까 여기서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쟤도 하나의 원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다들 구해봤을 테니까 성현아 불러줘봐. 이거 원의 방식 어떻게 돼요? 5,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긴 원이 될 텐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x축보다 밑에는 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 이거지. 됐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이 녀석에도 접하고 이 녀석에도 접하는 접선, 공통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접선 뭐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래서 요 접점과 요 접점 사이의 거리, 요걸 구하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 이거 공통 외접선 우리 구하는 거 이거 배웠단 말이지. 여기다 수선 내려주고 여기다 수선 내려주고,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잘라서
직각 만들어주고 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구한다. 됐죠? 지금 요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식. 원래 사실 공통 내접선도 이렇게 있는데 요건 밑에 지금 그래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만 그리면 된다는 거야. 되겠어? 좋은 문제였어. 14번부터 되게 좋은 문제가 출제되네. 별표 쳐놓으시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고1 내용이니까 학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이게 수1 지나가고 수1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수1에서도 뒤에 수열의 발견적 추론 시그마 편에 가면은 도형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어. 그래서 꼭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17번 또 보자. 자, 17번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탄젠트 x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분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n 곱하기 sin 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x 이쪽으로 2n 곱하기 sin x 그리고 마이너스 2배 코사인 x. 자, 봐봐. 지금 이걸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했거나 혹은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이런 문제를 좀 좋아해야 돼. 원래 우리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주어진 자료가 탄젠트고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식에는 온통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 나는 이 식에서 이 탄젠트의 모습을 발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바꾸면 되지. 이거 분모 분자 그냥 뭘로 나누면 돼.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여기선 탄젠트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그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려고 했을 때 얘가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를 생각해 줘야 되겠지. 안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본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이었어. 그거 어떻게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한다? 봐봐. 탄젠트 x가 지금 2분의 1이라며. 그지? 그럼 우리가 탄젠트 x가 2분의 1인 점을 찾기 위해서 단위원을 그려.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점을 찾아.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 요게 x일 수도 있고 이만큼이 x일 수도 있지. 그죠? 우리 요거를 우리 x1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x2라고 해보자. 그럼 만약 저 x가 x1이면 여기를 놓고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 분의 x좌표가 돼가지고 코사인의 값도 양수야. 근데 만약 이쪽이 되면 반지름의 길이 분의 x좌표라고 하는 이 정의상 코사인의 정의상 음수가 되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x로 양쪽을 나누기 코사인 x를 할 때도 사실은 두 개로 나눠줬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쌤이 이거 쓴 거야. 여기서 나눠줄 때 얘가 코사인 x1 요 녀석의 입장인지 코사인 x2의 입장인지 나눠서 각각 해결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걸리는 게 있겠지. 안 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난 이건 알았어. 이건 알았는데 나눠서 푸는 과정에서 틀렸다. 그건 차라리 괜찮은데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코사인으로 나눠서 풀었는데 답이 나와서 맞았다. 그런 시험날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거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늘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안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 가서 꼭 나눠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자, 18번 가죠. 자, 18번 같은 건 우리가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 y는 로그 2의 x 전체 제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 x의 2의 전체 제곱 이런 거를 잘 봐줘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배 요 밑에서 적을게요. 여기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x의 2 이렇게 있고 플러스 10.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치환을 했을 거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겠지.
당연히 로그 함수의 범위니까 t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치환을 했는데 범위를 안 챙긴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짓인 거야. 맞췄어도 범위 x 범위 있어? 어디? 아, x가 1보다 크다고 했네. x가 1보다 크면 t 값은 양수겠죠, 양수. 이렇게. 아까 요거랑 마찬가지야. 여기서 코사인으로 나눌 때 여기 부등호를 빨리 보고 틀릴 뻔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듯이 얘도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내가 만약 이런 범위를 안 썼으면 나중에라도, 물론 바로 썼어야 했지만 나중에 답을 쓸 때라도 틀릴 뻔했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틀린 걸 고치지. 범위 무조건 챙겨줘야 돼. 자, 일단 바꿔서 쟤를 써보면 쟤는 이렇게 바뀌겠죠. y는 t제곱 될 거고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그쵸? 그럼 여기는 t제곱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마이너스 2배의 t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고 끝에 플러스 10이 있다. 이렇게. 한 번 치환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 한 번 더 치환해야 될 것 같지? 모양새가. 그죠? x 더하기 t 더하기 t분의 1이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요게 지금 뭐니까? t 플러스 t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어차피 역수라 1이니까. 그럼 지금 요 모습이 반복되니까 한 번 더 치환 들어가야 되겠지. t 플러스 t분의 1 치환 들어가죠. 이거 다시 우리 k라고 놓읍시다. 여기서의 범위 때문에 쌤이 지금 이 문제 푸는 거지. 느낌 왔어야죠? 이거 범위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왜? 역수 구조 산술기야. 산술기야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양수 조건을 준 건가 봐. 출제자가 다 이유가 있었네. 그치? 그래서 어떤 두 녀석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 이렇게 돼서 산술기하로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낸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푸는 것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다지. 이게 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의 이름은 바뀔 테니 자, y는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0이 있으니까 플러스 8이 돼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되겠어? 아주 중요한 문제. 별표 치세요. 별표 치세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봐봐. 지금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을 그냥 틀리게 하겠다니까 이런 건 사실은 원래는 변별력이 없는 거야.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알고도 틀린다고, 알고도.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을 털어내기 참 좋은 문제들이라는 거지, 이런 게. 꼼꼼하지 않게 풀이 과정 똑바로 안 쓰고 날림으로 푸는 애들은 틀리게 하겠다. 2번 치환시켜가지고. 그죠? 여기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내야 돼. 그래야지 학생들이 건방져지지가 않아요. 이런 걸 해서 자기가 자꾸 틀려야, 내가 진짜 까불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느낌 드는 거야. 특히나 우리 이제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이런 걸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한 끗 차이로 틀리니까. 알겠지? 자, 정리하고 이어서 가보죠. 자, 이어서 20번 봅시다. 20번은 근데 자, 처음에 a가 0부터 1까지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밑에 지금 fx의 모습이 나눠져 있기를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 이렇게 있고 가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 보면 알겠지만 봐봐. 지금 여기서 지금 요쪽의 그래프하고 요쪽의 그래프 이 두 녀석이 무슨 관계야? 이거 역함수죠. 그치?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 이용해서 뭐가 보조선으로 반드시 쓰일 거다? y는 x가 보조선으로 쓰일 거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 당연히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려.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여기가 제일 확실하죠. 0부터 1까지가 얘인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란 얘기지. 그지? 맞나요? 그 다음에
a의 x제곱 0보다 작을 때 a의 x제곱 얘들아 a의 x제곱은 감소함수고 정점이 0,1이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0보다 작은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감소함수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만 그리면 되겠지.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역함수기 때문에 어디에 대칭해야 된다고? y는 x에 대칭해야 된다고. y는 x 보조선을 그릴 건데 출제하신 분이 여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준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죠? 이유가 없이 괜히 줬을 리가 없지. 그지? 이런 시선,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하겠지. 이래서 그래프만 그렸으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니까. 기억 넘어가고, 니은. fx의 그래프와 y는 a는 한 점에서만 만납니까? y는 a가 우리가 뭔지 몰라. y는 a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얘가 상수함수라는 건 알지. 상수함수 그래프 아무리 그려봤자 교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거 왜? 계속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런 얘기고. 디귿. f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까? 대칭이죠. 얘하고 얘는 어차피 대칭인데 요 그래프도 얘가 반을 정확하게 딱 갈라가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다 괜찮습니다. 정답 5번. 근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 그러니까 평가원,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올 때 역함수의 관계를 파악하고 y는 x 보조선을 긋는 요 풀이 자체, 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된다. 알겠지? 자, 다음 21번 바로 가죠. 21번. 단답형,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뭐 제일 괜찮았던 문제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로그 x의 n이라고 하는 진수도 모르고 밑도 모르는 로그가 하나 있는데 다만 하나 알려준 게 뭐였냐면 n이 1부터 300 사이인 자연수라고 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여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지. 여기 있는 요 자연수라는 말을 보고 아, 이 문제는 되게 귀찮겠다. 어쩌면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고 문제를 읽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할까 봐. 그러니까 얘가 이거 자체가 근데 자연수가 돼야 된대. 얘들아. 이거 자체가 자연수가 된다는 게 뻔한 거 아니야? 요 위에 있는 n 자리가 어떻게 생겨야 돼? x의 자연수 제곱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래야 자연수가 앞으로 내려오고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n은 얘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의 자연수 제곱꼴로 되어 있으면서 1과 300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냥 이 정도 내용이 다야.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 출제자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얘를 또 들어줘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A2는 지금 X자리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X자리에 2가 들어가면은 N이 지금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고? 2의 자연수. 2의 제곱꼴이라는 얘기야. 그럼 2의 제곱꼴이 300까지 가려면 몇 제곱까지 갈 수 있어? 2의 8제곱까지 갈 수 있나? 8제곱? 그래서 8개인 거지 지금. 그리고 A3은 똑같은데 또 줬네요. 3의 자연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3의 제곱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5까지 갈 수 있겠지. 243이니까 그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 거기가 이 문제는 포인트인데 2, 3, 4, 5, 6, 7, 8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자, 일단 X 집합을 만들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보니까 2, 3, 4, 5, 6, 7, 8 이렇게 된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거기다 밑줄으세요. x에서 x로의 대응이야.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럼 x에서 x로의 함수란 얘기는 여기 2, 3, 4, 5, 6, 7, 8이 다시 2, 3, 4, 5, 6,
7, 8로 대응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 함수가 지금 f란 얘기고, 이 함수가 f란 얘기고, x에서 x로 가는데, 지금 여기 쓰여진 2부터 8까지는 후보일 뿐이지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걸 만족시켜 주는 걸 찾아야겠지. 문제에 주어지는 대로 찾아야겠지.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f라는 대응이 바로 얘라고 했어, 얘. 이 위에 있는 정보. 이 f가, 여기 있는 이 fx가 바로 ax래.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지금 이 f라는 함수에 두 개의 대응을 예를 들어준 거야. 2는 어디로 가야 하고? 8로 가야 하고, 3은 5로 가야 한다고 알려준 거라고. 아, 2는 지금 8로 가야 되고, 3은 5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준 거라고. 이해가요? 자, 이제 마지막 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녀석이 화살표를 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씩 다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법 없지? 다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아, 이건 방법이 없네. 이거 다 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일단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나머지 이제 풀이에서 어딘가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해보자. F4 가볼게. F4는 뭐라고? 4의 자연수 제곱꼴이라고. 4를 제곱해서 300 밑으로 가는 거 뭐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4. 4의 4제곱 갈 수 있나요? 4제곱? 4의 4제곱이 2의 8제곱이니까. 그러면 4는 그냥 4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5. 5의 제곱꼴. 3제곱까지밖에 못 가죠? 3제곱. 5는 3. 이렇게. 6. 6은 어때? 6? 6. 3제곱까지 갈 수 있어? 문제가 생겼네? 6이 3제곱까지 갈 수 있대.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써놓긴 하자고. 여기다 쓸게요. F6이 3이 돼요. F7은 2. F8 얘도 2겠지. 되겠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이제 함수값은 다 구했단 말이지. 그럼 F7하고 F8도 문제인데 그럼 봐.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X를 잡아나가는 거야. 문제가 나한테 원한 건 X의 개수였으니까 만약에 내가 X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보자. 아까 여기 6도 3으로 가고 5도 3으로 갔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X에 3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보자. 그럼 이게 대응이 되나요? 안 되지. 우리가 찾는 건 X에서 X로의 대응이니까 3하고 3만 있어서는 대응이 안 돼. 대응이 되려면 3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5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맞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3하고 5가 있어. 그리고 여기 3하고 5가 있어. 이렇게. 근데 3이 지금 얼마라고? F3. 5. 근데 F5는? F5는 아까 얼마였어? 3이었지? 이거 되죠? 근데 만약 이렇게 생겨봐. 요거 어때, 요거? 이거 돼? 안 되죠? 아니, X에 3하고 6, 3하고 6이 있어봐. 얘는 1로 가는데 얘는 못 가잖아. 얘는 5잖아, 5. 이게 함수가 되냐고, 이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찾아, 이거를? 이걸 다 쓰면서 찾는 거지. 쓰다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올 거냐면, 결국,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함수가 가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한 쌍씩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한 쌍씩 움직여야만 그게 크로스로 대응되면서 함수가 되겠지. 그런 얘기라면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도 있긴 있지. 그게 누굽니까? 4죠, 4. 왜? 4는 자기 자신으로 갔으니까. 4는 X에 4 하나만 들어있어도 상관없다. 자, 느낌 왔어? 그럼 2개짜리 불러봐. 2개짜리 뭐 되겠어? 3하고
5 되겠죠. 또 2하고 8도 되네. F2가 8이고 F8이 2니까. 괜찮나요? 또 없어? 또 없어? 그럼 3개짜리 돼야 안 돼? 3개짜리 되죠? 뭐 돼? 3, 4, 5 되겠지. 2, 4, 8도 되겠지. 4개짜리는 3, 5, 2, 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5개짜리는 3, 5, 2, 8 들어가고 4 들어가면 되겠지. 6개짜리는 없지. 이게 다죠. X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찾는 거야. 문제 아주 좋습니다. 좋은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봐봐. 이게 왜 좋다고 쌤이 얘기하냐면 문제의 도입부는 뭔가 로그인 것 같았어. 로그인 것 같았으나 실제 이 문제를 내고 싶었던 출제자의 의도는 경우의 수였던 거예요. 이건 포장지인 거고. 왜? 경우의 수는 직접 출제가 안 되니까. 고일 범위니까. 고일 범위에 있는 내용 중에 경순조 좋아하지, 출제자들이. 근데 로그를 포장지로 잠깐 썼을 뿐인 거지. 됐어? 좋은 문제야. 이런 걸 틀려놓고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 이거 경우의 수는 고등학교 1학년 건데 1대1 대응 이런 거 1학년 건데 시험에 나왔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뭐 고1 때 거부터 공부를 다 하란 얘기냐? 다 하란 얘기예요. 까불지 말고 시험 범위만 해서 어떻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학 공부는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는 거야. 다. 알겠어? 그래서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수학이 시험 대비가 어딨어. 평상시에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무슨 시험 대비야. 단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학 공부 양을 좀 늘리는 거지. 평상시에 하던 공부에서 시험 대비 범위에 있는 문제풀이 양만 좀 더 늘리는 거지. 내가 공부하던 거 다 멈추고 일단 시험 대비 고고 한 달. 병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들을 못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물론 우리 시험 기간 들어왔으니까 시험 공부할 건데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뭔가 공부를 되게 폭 좁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란 말이야. 시간은 니네만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은 전국의 수험생이 다 없어. 누가 더 시간을 내냐의 문제야. 알겠지? 자, 정리하고 단답형 갈게요. 자, 단답형 가보겠습니다. 28번. 28번 문제를 보시면 왜 안 커지냐. 자, x에 1 마이너스 로그 x 이퀄 루트 a.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자, 이걸 보고 일단은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 뭐지? 얘를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 생각 안 들어? 혼나야 되는데. 양변 로그. 왜지?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을 때 양변 로그를 쓴다. 개념이다, 개념. 우리 공부한 개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정도 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3 모의고사 해설 강의였잖아? 그럼 내가 질문해. 수학 범위 전체에서 양변 로그를 쓰는 경우 다 얘기해. 얘기 못 하잖아? 그럼 내가 또 욕해. 대학 못 가. 알아야지. 어쩌다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린 이걸 개념으로 아예 묶어놓고 있다니까? 우리 개념 포인트에. 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기본 패턴은. 양변 로그예요. 양쪽에 로그를 씌우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는 분명 일단 그래프로 가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문제를 읽고 바로 떠올라야 돼, 바로.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 문제 풀 때. 자, 지수 앞으로 떨어집니다. 1 마이너스 로그 x 될 거고 뒤에 로그 x가 있을 거야.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자, 로그 a가 되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여러분들 치환했을 거 아니야. 로그 x를 t로 치환했겠지. x의 범위 있나요? x의 범위 딱히 없네. 아, 실근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실수 x를 말하는 것 같다. 그죠? 얘는 아이고. 자, 모든 실수로 가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이 t로 치환되면 1-t가 되고 여기 t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이 되고 로그 a가 되고 이렇게. 그죠? 전개해서 넘겨서 판별식 써. 뭐 끄덕거려 지금? 쳐 맞으려고. 왜 판별식을 써? 수준 낮게. 우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프 바로 그려야지. 이거 어차피 상수함수 그래프밖에 더 돼? 그리세요. 2차 함수 그래프 위로 볼록합니다. 그는 어디하고 어디야? 0하고 1이야. 여기다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야. 야, 이게 더 깔끔하고 좋지. 왜 자꾸 판별식을 쓰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가운데 함수값 누구? 당연히 축이니까 2분의 1일 거고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인가요? 여기 함수값?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은 0과 4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식 만들면 되는 거지. 되겠어? 여러분,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이 문제는 판별식을 써도 돼. 왜지? 범위가 없으니까. 범위가 생기면 판별식을 쓰는 순간 틀린다 그랬어. 그래서 늘 그래프로 가는 습관. 안 좋은 습관은 아예 몸에 배지도 마. 알겠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정해진 방향성의 풀이를 흐트러뜨리지도 마. 준서봐. 그래서 약간 네 풀이 보는 둥 마는 둥 한 거야. 그 풀이가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 마. 그런 다양한 풀이는 그런 좀 깊은 고민이나 이런 건 킬러 문제 가서 해. 패턴에 있는 문제는 속도와 정확성이 우선이야. 속도와 정확성을 일단 맞춰놓고 시간 확보하고 킬러 문제 가서 고민해. 그건 내가 박수 쳐주지. 자, 29번. 자, 29번 문제 보면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가 있는데, 자, 로그 x를 여기는 fx, 여기를 gx 표현 자체가 일단 뭐 사용 로그 표현한 것 같지? 옆에 보니까 fx는 정수, 그리고 gx는 소수 부분인데 우리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만 인정한다.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부터 약간 장난질을 좀 쳐주시는데, 자, 마이너스 3에 f의 n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로그 n분의 1의 정수 부분이야. 그지?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럼 로그 n분의 1이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 n을 말하는 건가? 맞나요? 마이너스 로그 n의 정수 부분이야. 이렇게. 이 정수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럼 뭐 여긴 끝났고. 근데 나 조건 한번 보자. 나 조건을 보니까 좀 숫자가 좀 빈정상하게 생겼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로그 n의 소수 부분이야. 로그 n의 소수 부분은 로그 1234의 소수 부분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거 일단 해결해야 되겠네. 로그 1234의 소수 부분은 얼마지? 질문. 로그 1234의 정수 부분은 얼마지? 3! 바로 얘기해야 돼. 고민하면 안 돼. 로그 1234의 정수 부분 얼마라고? 3. 왜? 네 자릿수니까. 바로 얘기해야죠. 바로. 그럼 여기다가 3을 빼면 소수 부분이겠네. 이렇게 찾아야지 바로. 물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얘를 보고 로그 1.234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여기에 정수분이 한 자릿수여야 이게 전체 값이 0. 얼마란 얘기거든. 그죠? 이렇게 쓸 줄 알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얘보다 작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결론이 뭐냐면 로그 n은 여기에 정수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고 더하기 자 여기에 뭐 소수 부분이 이렇게 있다. 소수 부분이 있는데 요 정수 부분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뭐뭐 있다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 하고 등호 다 들어있는 거 맞나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 사이네.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얘하고 얘 사이니까 로그 n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사실 이게 로그 n분의 1의 정수 부분이 요 사이에 있다는 게 그냥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된다는 얘기지. 사실 이 범위가 의미가 있어? 정수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잖아 이거. 그럼 그냥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맞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괜찮아? 요거 이렇게 정수를 그냥 찾아서 갔어도 사실 괜찮은데. 그리고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 녀석은? 이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그렇지. 요거보다 작다 이거지. 로그 1.34보다 작다. 요 얘기하는 거네. 응? 2 어디 갔어? 아이씨. 2, 3, 4 이렇게. 됐지.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이는 이제 쉽죠? 지금 요 자리에, 야, 봐봐. 요 자리에 만약 1이 왔어. 1이 왔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1 플러스 로그 1.234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2.34보다 작다. 그지? 그런 두 자리수. 11? 12? 뭐 이런 거 된다는 얘기고. 만약 여기 2가 왔어.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얘가 최대 허용치니까 뭐가 돼? 123.4? 123.4. 그럼 100부터 123까지. 만약 여기서 3이 왔어. 그러면 1234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다 올 수는 없을 테니까. 아, 다 올 수도 있겠나? 1점대도 되는 거니까. 올 수도 있겠네.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거. 그렇게 해서 개수 찾는 문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도 어차피 개념 문제인데, 근데 쌤이 늘 얘기하지만, 상용로그 문제는 아주 킬러 문제 빼고는 어차피 쟤네도 개념 문제거든? 근데 이상하게 상용로그 문제는 개념 문제로 인정을 안 해, 니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차피 이것도 다 개념인데. 이걸 보고 소수 부분이라고 할 때 로그 1.234를 바로 말하는 게 개념인데 이게 마치 활용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이거 활용 아니야. 개념이야, 개념. 이 정도는 빨리빨리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말로는 잘해. 정수 부분이 n이면 진수는 n 플러스 1자리수. 이렇게 말로는 잘해.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쓰지를 못해. 그럼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결해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30번 가죠. 자, 보면은요, 이 문제는 뭐 안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 쌤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문제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옛날에 좀 유행했던 문제야. 그 평가원에서 좀 유행했던 기출문제 스타일이라서 뭐 나 같은 듣보잡이 이걸 또 안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고 그러나 좀 아쉽긴 하다 정도로만 평가할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얘들아 사실 이 문제 빼버리려고 했거든. 이게 아주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 교과과정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왜 아니냐면 지금 2의 x-7보다는 크고 로그 2의 x 플러스 7보다는 작은 y값 중에서 x하고 y가 모두 자연수가 되는 개수를 찾는 거거든. 근데 지금 x, y가 어차피 순서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그러면 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교과과정이 아니냐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려서 얘네들을 만족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저 부등식을 그래프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배제된 내용 중에 하나지. 1학년 때 안 배웠죠. 부등식의 영역. 그러니까 요건 사실 원래는 안 해야 맞아. 안 해야 맞는데 나온 김에 중요한 포인트만 좀 보여줄게. 자, 일단 이쪽 보면은 자, y는 2의 x-7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요 로그 2의 x 플러스 7.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요 두 녀석의 그래프를 보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역함수라는 느낌은 있어야 돼. 그런 직관은 있어야 돼. 왜지? 2의 x제곱과 로그 2의 x는 역함수인데 얘는 x축의 방향으로 7만큼을 갖고 얘는 y축의 방향으로 7만큼을 갖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의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를 유지한다. 요거는 중요하다. 요거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저걸 또 바꿔가지고 막 역함수인지 어떻게 알죠? 막 이러지 말고. 저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얘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 봐봐. 그냥 심플하게 잠깐 요거 하나만 볼게. 여기에 만약에 내가 y는 x를 그렸어. 그럼 이 y는 x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x하고 y의 좌표들이 모두 다 같은 점들이지. 근데 만약 이거를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좌표보다 y좌표가 더 큰 애들을 찾으란 얘기야. 큰 애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같은 애들이고 이 그래프를 경계로 이 위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y좌표가 더 작은 쪽의 애들을 찾으란 얘기니까 그거는 이 경계로 밑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원래 배우지 않고, 이걸 교과상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당연히 얘네들이 같은 점이 여기니까 y좌표가 더 크려면 이 위쪽에 있는 좌표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해버리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모호하다는 거야. 꼭 부등식의 영역을 배워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얘는 지금 y쪽이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를 경계로 더 위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 얘는 y쪽이 더 작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등호일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경계보다 밑에 쪽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 그래프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원래 여기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7칸을 당겼거든? 7칸? 원래 0,1을 지났었으니까 7칸을 당겨오면 어디를 지나야 돼? 7,1을 지나야 되나? 7,1? 그죠? 여기를 7이라고 할게요. 7,1을 지나면서 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역함수 관계를 봐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y는 x 보조선도 그려줘야 되고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이 경계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쪽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거의 역함수니까 y는 x 대칭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는 아래쪽. 그러니까 어딜 말하는지 알겠지? 요 지수함수와 요 로그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에서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방법이 없죠. 노가다 해야죠. 하이,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가다 하는 거, 이 개수 세는 거. 근데 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를 알아야 되겠지? 여기를 알아야 될 테니까 저걸 구해야 되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가느니 그냥 쌤은 얘하고 y는 x와의 교점을 갈래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구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야. 상관없어. 그래서 자연수를 주는 거니까. 끼워 맞추기 가면 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만약에 이 제곱수를 넣는다고 해서 여기다 8을 집어넣잖아, x에. 8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고 얘가 7이라 10이 되고 얘는 8이 돼. 안 되죠? 9를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3점 얼마가 돼서 10점 얼마가 돼. 좀 더 가자. 만약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10이 되고 얘는 여전히 3점 얼마로 10점 얼마가 되겠지. 거기가 가장 가까운 점이야. x가 10일 때. 물론 이 교점은 10일 때보다는 어때? 그래서 생각해봐. 여기다 내가 10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도 10을 집어넣고 그랬더니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10은 여기쯤 있다는 얘기지. 10을 집어넣었을 때 10인데 얘는 로그구나 지금.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네. 여기. 그죠? 봐봐. 여기 어딘가에다 쌤이 10을 잡으면 요 점이 지금 10이잖아. yx니까. 근데 얘는 10보다 좀 더 크잖아. 10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10이구나. 그럼 결국에는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다 집어넣어서 세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1일 때 가볼게. 내가 만약 여기다 1을 집어넣었다. 1을 집어넣으면 요 점은 얼마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택도 없어. 왜? 여기가 1,1이니까. 여기가 1,1이고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진수가 1이라 0이 되니까 7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7이고 요 점의 좌표가 1,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사이에만 세야 되니까 1,1, 2, 3, 4, 5, 6 해서 6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다 세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되겠어? 그래서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내신 시험에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풀어줬으면 또 모르지 뭐. 내 생각에는 모의고사의 시험 문제를 내면 좀 논란거리가 돼서 낼 것 같진 않아. 저런 부등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그래서 요거 그냥 개수 세는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역함수를 눈치채는 거 요거 정도까지만 꼭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항 다 풀어봤는데 킬러 문제, 다운 킬러 문제가 사실 딱히 없어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모의고사는 쉬었다가 우리 시험 대비 기간 조금 끼고 근데 시험 대비 기간도 마찬가지야. 요거 일단 정리하고 얘기할까요?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수고했고 다음 모의고사 8회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